안녕하세요. 우마음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 익숙한 모습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 원래 좀 못생겼잖아. 나 같은 게 뭘, 그냥 운이 좋았지. 나는 뭘 해도 안 돼. 진짜야. 웃으면서 하는 말이라 듣는 사람도 웃고 넘어가게 되는 이 말들. 그런데 혹시 웃긴 척 하면서 꺼낸 그 말이 사실은 진심이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왜 우리가 자기 비하를 유머로 포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기 비하 유머는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쓰입니다.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어서 분위기도 편해지고 겸손해 보이는 효과도 있죠. 그런데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동 뒤에는 단순한 유머 이상의 것이 숨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보호 전략의 하나로 설명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깎아내리면 남이 나를 깎아내릴 여지가 줄어들잖아요. 내가 이미 못났다고 말해버렸으니까 설령 상대방이 나를 부족하게 봐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대를 낮춰서 실망의 충격을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을 직접적으로 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머라는 포장지를 씌우는 거예요. 웃기게 말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을 꺼내면서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봐 라고 웃으며 돌려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유머가 반복되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유머로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뇌는 농담과 진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웃으면서 말해도 뇌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농담으로 100번 해도 뇌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100번 입력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자기 대화가 자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내가 나에게 반복하는 말이 결국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집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며 웃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것이 진심인지 농담인지 파악하지 못해요. 정말 힘든 순간에 도움을 요청해도 또 그런 말이야? 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머가 벽이 되어서 진짜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셋째, 자기 자신이 자신의 편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이 나를 깎아내리면 화가 나는데 정작 자기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에는 둔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매일 상처를 받는 셈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친구는 모임에서 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유머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소재로 한 것이었어요. 외모를 스스로 놀리고 연애 못하는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실수한 이야기를 과장해서 웃기게 말하고 다들 웃었고 그 친구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별 생각 없이 같은 농담을 그대로 되받아쳤어요. 평소라면 같이 웃었을 텐데 그날따라 표정이 굳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면 농담인데 남이 하니까 진짜인 것 같아서.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자기가 해왔던 그 말들이 사실은 전부 진심이었다는 걸요. 농담으로 포장했을 뿐 진짜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역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었던 분이에요. 본인은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 선배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웃어야 하는 건지 위로해야 하는 건지.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던진 농담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실수했을 때 자기를 농담으로 깎아내리는 대신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신경 써야겠다 라고 말해보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훨씬 덜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비하 유머라는 오래된 습관에서 어떻게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나를 소재로 삼는 순간을 알아차려 보세요. 대부분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라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몇 번 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바꾸는 것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그 농담을 소중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난 뭘 해도 안 돼 라는 말을 내가 아끼는 친구에게 하겠냐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답하실 거예요. 친구에게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나에게는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만큼의 다정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기 비하 대신 사실을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 나 같은 게 뭘이 아니라 아직 배우는 중이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상황인데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느끼는 무게가 달라져요. 네 번째, 유머 없이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자기 비하 유머를 자주 쓰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를 깎아서 웃음을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머는 좋은 것입니다. 웃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그 웃음의 재료가 매번 자기 자신이라면 한 번쯤 멈춰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깎아내리면서 웃은 적이 있었을까? 그 웃음 뒤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만약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 말을 농담이 아닌 진심으로 한번 꺼내보세요. 나에게 혹은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웃음 없이 꺼낸 진심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 솔직함이 오래된 가면을 조금씩 벗겨줄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한 점은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웃음 뒤에 진짜 마음을 숨겨온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꺼내도 괜찮다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